자, 또 한 편 찍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선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과연 본선에서는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제 보름여도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오세훈이 될 것이냐, 박영선 될 것이냐. 저는 누차 박영선 후보가 약간 유리하다. 조직선거가 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요. 자, 상당히 파괴력 있는 LH 사건,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가 막판에 큰 변수로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됐고요. 뭐 여론조사는 20%가 앞설지라도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이제 30%가 되느냐 40%가 되느냐인데요. 국민들의 LH 사건의 그런 뜨거운 이런 감정 상태라고 보면 오세훈 후보가 무조건 이겨야 맞는데,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분노한 마음을 선거장에까지 가서 행사하는 그런 참여정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세훈 후보의 경선의 승리를 우리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이 좀 자존심을 지켰다. 그래서 내년 대선까지 어느 정도의 역할이 필요해졌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제1야당으로서의 어느 정도 위치를 잡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본선에도 질 경우에는 당 해체 수준이 될 겁니다. 이런 LH 사건, 부동산 문제, 이런 국민적 분노 상황에서도 제1야당이 패배한다면은 그거는 뭐 당 해체 수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전은 했지만은 패배한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안철수 대표는 나이가 아직도 한창입니다. 아직 한갑이 되지 않았어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급으로는 아직도 아주 젊다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70 몇 세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대선을 2번, 3번도 남았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제3지대설이 아주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다.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아주 호의적인 표현, 제3지대에서 대통령을 본선까지 나가본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현재 진행형인 정치인이 본인밖에 없다. 그래서 섬세하고 예리하고 상황에 적절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충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적지 않은 지지 세력을 아직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을 어쨌든 적은 숫자이지만은 거느린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고, 거대 세력은 없지만은 깨끗한 이미지, 착하고 점잖고 진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또 없는 부분, 경제, 사업가, 벤처, 4차 혁명, 이런 워딩을 안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보조를 해준다면 윤석열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몸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경선 와중에 예언을 했죠. 오세훈이 이길 것이다. 제가 안철수 대표를 좀 따라다니고 국민의당으로 제 국회의원까지 나갔던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안철수 대표의 아주
몇 명 안에 드는 최측근들하고도 어울리고 술도 한잔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좀 서운할지라도 오세훈의 승리를 저는 유튜브를 돌려보세요. 강력하게 제가 주장했죠. 오세훈이 이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 공학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론도 나지 않는데 제가 좀 생뚱맞은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떠냐. 오세훈 시장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고민은 할 수 있는데 그 안중에 안철수 대표의 안중에 앞으로의 행보 로드맵 프로세스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일안입니다. 일안.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은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으로 간다가 2안 3안은 윤석열과 일찍 합쳐서 제3지대에서 자리를 든다. 3안입니다. 1안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3안도 나쁘지 않다. 2안도 나쁘지 않다. 안철수는 끈질기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역할이 필요한 끈질긴 정치인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관상이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도 김대중 대통령도 3수인가 4수 끝에 되신 분이에요. 대통령도 3수 4수. 논산의 김형중 위원장이라고 우리 옆집 친척 형님인데 고대 정외과를 나와서 논산에서 국회의원을 한 5번 낙선하시고 시장까지 하면 6, 7번을 낙선하신 분인데 DJ를 대학교 때부터 따라다녀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정치를 하셨어요. DJ와 함께 평생을. 안철수 대표도 그와 못지않은 생명력을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도 가능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할은 아니고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책임 총리까지 가지 않을까 전 싶어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책임 총리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가 5년 전에 한 5일 만에 제가 4만 명, 2만 명을 찍었다가 말실수해서 국회의원 공천 못 받을까봐 제가 얼른 접었다가 지금 한 5년 만에 다시 지금 10여 편을 찍었는데요. 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상황을 예리하게 보고 예측하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정치 면에서는 저를 아주 잘하는 분들은 제갈공명이다 이런 얘기도 어렸을 때부터 좀 들었어요. 잘 보고 판을 잘 읽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야 진짜 그러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해볼 만하다.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퇴로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육도 제가 교육감 후보들 몇 분하고 지금 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1차, 2차 뭐 대전, 충남, 세종, 경기 서울까지는 아직 연락은 안 됐는데 이제 불러다가 좌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원을 오래 해서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세종 교육감 후보님 한 분하고 바로 오늘이라도 좀 하기로 했는데 교육 문제도 시급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상고 다니는 누님들, 형님들이 주판을 했어요. 주판을. 밤새도록 했죠. 이거 뭐 몇 금. 청춘을 주판 튀기는데 인생이 다 갈 정도로 했어요. 몇 년 후에 그 써먹지도 않았어요. 전자계산기 나와가지고. 교육은 5년 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주판 넣었어요. 주판. 전자계산기 띵띵띵 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제도라고 그래. 제도. 공고 다니는 친구들은 밤새도록 그리고 뭐하고 산불 방지 그리는 거죠. 몇 시간씩 걸려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터 나오니까 자동으로 그림같이 읽히면 쭈루루 출력되죠. 미리 예측한 교육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더 번영을 했겠죠. 바로 없어질 주판 가지고 날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학교 가고 그거 가지고 청춘의 시간이 다 갔어요. 평생 한번 써먹지도 않을 일을.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거.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 커리큘럼, 대학교 커리큘럼. 4차 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아이들에게 그 쓸데없는 공부를 어디까지 얼만큼 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학과 문제라든지 커리큘럼 문제라든지 이런 교육 문제. 또 집값은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사기. 예. 동조, 묵인, 방관. 누가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고위공무원이.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도 우리도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절반은 2채 이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의 절반도 즐기고 묵인하고 방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다가오는 결과가 이게 세금이라든가 보유세래 이런 종특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 너무 심각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부모 잘 만난 친구는 30평 아파트에 버젓이 들어가는데 원투로 먹기도 어렵다면 장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취직할 때는 그렇게 많아요. 수입은 그럼 취직됐다 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집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이 불가능한 이런 부동산 폭등, 말도 안 되는 대사기극,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또 어떡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LH에서 이런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국민들에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죠. 부동산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오세훈이 이길 가능성이 생겼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목전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이기는 선택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